안녕하세요. 오늘 좀 재밌는,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. 아, 저 인간 진짜 웬수다 싶은 사람. 근데 그게 하필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내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일 때.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네, 맞아요. 그 사람 왼수 맞습니다. 와, 정말 도발적이죠?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자, 그래서 첫 번째 파트, 내 집안의 원수라는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흔히 아이고 이 웬수야 하잖아요. 보통 좀 답답하고 속 썩이는 가족한테 애증 섞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원수라는 거예요.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라는 거죠.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인연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해요. 하나는 우리가 선택하는 후천적인 인연, 그러니까 뭐 친구나 직장 동료 같은 거죠. 이런 관계는 안 맞으면 뭐 헤어지면 그만이에요.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선천적 인연입니다. 가족, 형제자매처럼요.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. 과거생의 업으로 얽혀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모든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? 관계는 업보의 빚이다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. 이 힘든 관계를 빚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. 이 관점에 따르면요, 관계가 가까울수록,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처럼 피가 진할수록 갚아야 할 빚의 액수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. 와, 좀 무섭죠? 관계의 깊이가 곧 빚의 규모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말이 정말 결정적입니다.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가장 큰 채권자이자 채무자다.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관계가 사실은 가장 거대한 빚으로 얽혀 있다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 어마어마한 빚을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? 자, 세 번째 파트, 빚을 갚는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에는요, 절대적인 순서, 선우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. 첫째, 무조건 부모가 먼저 갚아야 합니다. 자식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,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부모의 의무이자 빚 갚음의 시작이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둘째, 자식이 갚는 겁니다. 어떻게?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것. 그 자체가 바로 빚을 갚는 행위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나옵니다. 이 빚 갚기는요, 무조건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아주 냉철하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짜 빚 갚음이라는 거죠.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차가운 지적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의 의미. 이 냉철한 교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? 먼저 우리가 흔히 도와준다고 착각하는 것들부터 보죠. 가짜 도움의 길입니다. 왜 힘든지는 묻지도 않고 그냥 돈부터 쥐어준다거나 잘못했는데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바로 용서해준다거나 불편한 얘기는 슬쩍 피하고 나쁜 습관을 모고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결국엔 그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합니다. 그렇다면 진짜 도움은 뭘까요? 정반대입니다. 문제의 뿌리를 파고드는 거예요.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? 라고 집요하게 묻고 듣기 싫은 소리라도 옳은 건 옳다고 말해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. 이게 바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,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. 이 원칙은 가족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.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말을 보세요. 네가 진짜 내 친구라면 우린 싸우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해.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서로에게 쓴소리도 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진짜 우정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. 가족이 사회를 만든다. 이야기가 이제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모든 문제의 씨앗은 집 안에서 뿌려진다는 겁니다. 가정에서부터 그건 아니야 라고 제대로 바로잡아주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사회로 퍼져나갑니다.
그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란 개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결과는 부메랑처럼 결국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.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사회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가 떠안게 된다는 논리죠. 그리고 이 문장이 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. 우리 사회의 혼란은 가정에서 이 기본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.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 문제들이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관계, 바로 가족 관계의 실패에서 비롯된 증상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진단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요? 핵심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.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관계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. 결론은 이겁니다. 그 지긋지긋한 왼수 같던 관계,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졌던 그 관계가요, 사실은 짐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나 자신과 그 사람이 함께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은 그저 갚아야 할 빚인가요? 아니면 함께 성장해야 할 최고의 파트너인가요?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왼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